안녕하십니까 여러분. 강명도TV 자유조선을 시작하겠습니다. 북한 소식 들어가 보겠습니다. 북한에서 여러분 아시죠? 12월 17일 김정일 사망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그 업적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고, 뭐 우리 민족끼리나 모든 언론 매체들, 특히 대외 매체들에는 김정일이 걸어온 뭐 평생, 뭐 위민 혼센에 한 평생을 바치신 장군님이라고 지금 계속 떠들고 있어요. 12월 17일 얼마 안 남았죠. 그리고 오늘 노동신문에는 이런 글이 실렸습니다. 노동신문 사설,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은 조선노동당의 불가항력적 힘이다.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은 조선노동당의 그러니까 인민들이 믿지 않으면 조선노동당은 없다는 거죠. 한마디로. 이런 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민의 절대적 믿음은 조선노동당의 불가항력적 힘이라고 했는데, 김정은이는 이 김정일하고 조금 뭔가 다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인민은 생활 애로를 겪고 있다. 하지만 어머니 당이 있기에 밝은 내일이 펼쳐지고 아름다운 꿈과 이상은 반드시 실현되게 된다는 우리 인민의 믿음은 확고부동하다. 어려운 생활 속에서도 당과 국가가 취하는 조치들에 대해 진심으로 공감하고 자각적으로 헌신적으로 받드는 인민, 당과 국가의 고민과 걱정을 하나라도 들기 위해 분발하고 분태나가는 인민이 바로 우리 인민이다. 김정일 사망 10주기와 김정은 집권 10주기가 맞물려 있는 해입니다. 그래서 지금 김정은에 대한 업적, 그리고 당에 대해서 계속 왜 선군 정치, 예전에 저 선군 정치를 하면서 그때 이영호 총참모장한테 모든 정권을 다 줬죠. 조선노동당에 있던 외화벌이 기관, 모든 광산, 외화벌이 군광, 아연광 다 인민무력부가 가져오고 아예 그냥 다 인민군대가 마음대로 하게 했죠. 그게 바로 선군 정치입니다. 자, 그런 선군 정치에서 군대가 우선이다. 선군이란 뭐야? 군대가 우선이고 군대를 통해서 당과 정부와 국가를 이끌어 간다는 것이 선군 정치입니다. 김정은이가 뭐라고 했냐면, 제가 그 책자도 가지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렇게 말합니다. 조선인민군대는 당이며 국가이며 인민이라고 했습니다. 야, 이거 대단하지 않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당이 모든 군대가 우선이라는 게, 군대가 없으면 당도 없고 국가도 없고 인민도 없다는 겁니다. 김정일이 이야기한 건데, 김정은이 들어와 가지고 이 선군 정치에서 당 정치로 바뀌었죠. 조선노동당 유일 지도체제로 바꿔놨습니다. 지금. 그러면서 군에 있던 간부들, 군 총정치국장, 군 인민무력부장, 무력상, 뭐 총참모장 수십 차례 총살하고 갈아치고 했던 것이 바로 군입니다. 군을 길들이게 하고 계속해서 총살하고 갈아치고 총살하고 갈아치고 했던 것이 김정은인데, 그리고 완벽하게 당의 유일지도체제로 가져오고, 그리고 모든 것은 조선노동당이 할 뿐만 아니라 이 조선노동당에서도 심장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심장 역할을 하는 바로 당 조직지도부, 그 조직지도 비서가 바로 조영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영원이 이거 막강해졌습니다. 군대 장군들도 모조리 모가지 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것이 조영원이죠. 자, 이병철이 날아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누가 자료를 묶어서 김정은한테 보고했겠습니까? 바로 조영원이죠. 인민군대가 보유하고 있던, 가지고 있던 그 비상식량 물자를 풀라고 했는데 다 먹어치우고 없으니까 바로 김정은한테 보고해서 김정은의 권위와 위신을 깎아내렸을 뿐만 아니라 김정은 최고사령관 명령을 거부한 이병철,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하루아침에 그냥 숙청당하고 총살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인민들의 애로사항, 이 김정은이 그전에 이런 말 하나도 안 했습니다. 김일성, 김정일 때는. 우리가 강해지는 것을 바라지 않는 적대 세력들은 지금 우리 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이거 지금 논설입니다. 김정은이가 이야기한 내용을 풀어서 논설을 낸 건데, 이게 뭐냐, 여러분? 내가 잠깐 해석을 하면, 자주적 발전이라는 건 자력갱생, 우리가 절대 우리 혼자서 살아간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우리나라에서, 북한에서 나는 자원, 부원, 식량을 가지고 인민들이 필요한 생필품이든 모든 무기든 먹고 사고 입고 쓰는 문제, 집도 모든 걸 다 우리가 해결한다. 절대 외부에 손을 내밀지 않고 우리가 한다. 그게 자주적 발전입니다. 우리 국가의 자주적 발전을 가로막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100년이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다.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것은 100년이 가도 실현될 수 없는 망상이다. 적대 세력들은 조선노동당의 위력이 과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가를 너무도 모르고 있다. 뼈를 깎는 고생도 마다하지 않고 당을 결사적으로 옹호하며 당과 운명을 함께하는 인민, 당의 구상과 결심을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절대 지지하며 행동 실천으로 받드는 인민이 있기에
조선노동당은 그 어떤 위협과 도전도 억제하고 조국의 존엄과 용의를 끝없이 빛내어 갈 것이다. 자기네 가는 길을 막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걸 논설, 지금 김정은이 점점 세게 나오고 있는데 이제 12월 17일 김정일 사망 10주기, 12월 30일 최고사령관 집권한 지 10주기 되는 날입니다. 이 12월 달이 아주 중요하죠. 북한에서는. 그래 1916년부터 21년까지 1차 5개년 계획인데 이게 실패했기 때문에 9년도 1차 5개년 계획이 끝나기도 전에 그것을 다 없애버리고 김정은이가 바로 선포한 겁니다. 8차 당대에서 다시 2차 5개년 계획을 선포해서 김정은은 이 2차 5개년 계획 때 초태 계획을 수립하는가 수행하는가 못하는가에 우리 국가의 운명이 달려있다고 지금 총진군 노선을 부르짖고 있는 거죠. 자립적 민족경제, 그리고 자력갱생, 자력부강을 하냐 못하냐 지금 김정은은 실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일 날은 김정일 사망 10주기 때문에 12월 25일 정도, 20일에서 25일 정도에 이 총화가 들어가는데 여기에 당정인의 전원회를 소집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다음 해에도 그 제재 풀지 않겠다고 하는, 그래도 우리는 끝까지 가겠다. 미국하고는 절대 이 회담 테이블에 나가지 않겠다는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김정은의 의지, 김정은의 의도가 무엇이고 미국에는 어떤 대미 정책을 세울지 이미 이 논설에 나와 있는 거죠. 노동신문 일면 논설입니다. 10주기를 맞으면서 김정일을 띄우는, 그리고 한평생 인민을 위해서 헌신한 김정일이라고 띄워주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오직 조선노동당만이 이 모든 난관을 뚫고 인민을 승리로 인도할 수 있다고 이런 논설을 계속해서 싣는데, 여기에는 오직 자주성, 자력갱생, 자력부강만이 우리 국가와 당이 나갈 길이라고 있는 것입니다. 적대 세력들이 아무리 책동해도 100년이 가도 이걸 허물 수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것은 북한 주민들에도 이야기하지만 전 세계의 성명, 김여정 성명 담화문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이게 바로 성명 담화문, 조선노동당 조연의 성명이나 똑같은 겁니다. 이 논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외치는 거죠. 공개는 하지 못하지만, 자, 통빈 장마당에서 장마당에 들어가 보면 얼마나 조용한지, 장마당 매대 한 끝에서 다른 끝까지 다 보일 정도로 물건을 사는 사람들이 전혀 없다. 그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오미크론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모두 신형 코로나 비루스로 세관이 막히고 국경을 봉쇄한 이후부터 수입한 물건들은 값이 엄청 올라갔고 장마당에 뭘 사려는 사람도 없다. 장마당 장사꾼들도 돈을 벌지 못하니 다른 물건들을 사지 않으니 장사의 유통이 전해. 그러니까 물건을 사다가 또 물건을 장마당에 파고 이런 유통을 해야 되는데, 장사꾼들이 또 여기서 장마당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황해 들어 또 지방에 좀 보내고 해서 이렇게 유통을 시켜야 되는데 물건이 없고 물건이 비싸서 장사를 하지 못한다고. 장마당은 시간을 내줬다고 합니다. 오후 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이렇게 하지 못하게 한다고 합니다. 너무도 물건이 없고 너무도 물건이 비싸고 팔리지 않으니까 장마당에 나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내년이 되면 올해 죽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하며 그 정도로 내년에는 더 어렵고 앞으로 살 근심이 태산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군에 있는 장마당, 큰 규모의 장마당 하나씩 다 있는데 군 우배 가면, 그 군 우배 가면 장마당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오는 사람, 그 매대죠. 하루에 얼마 해가지고 돈을 받는데, 그리고 한 달에 얼마 계약을 하면 임대를 해서 임대 주듯이 그걸 받는데, 이 장마당 관리원들은 이 장사가 되건 안 되건 장사가서 얼마나 악착하게 돈을 뜯어가는지 모를 정도이다. 이렇게 합니다. 이게 장사가 안 돼서 먹고 살기 힘든 이런 상황에 돈은 꼬박꼬박 내라고 한답니다. 돈이 없으면 거기에 물건을 배치해놨던 물건도 모조리 가져가는 이 악착한 행동을 한다. 여러분, 제가 왜 오늘 이 논설과 함께 이거를 보내드리냐면, 김정은은 위에 앉아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런 논설을 싣게 되면 이 지방에 있는 사람이, 평양이나 먹고 사는 엘리트 계층이라든가 이 공권력 기관들, 조선노동당이나 조선중앙당 아니라도 지방당 정권기관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런 사람들은 다 북한에서 도와주고 배급 주고 공급해 줄지 모르지만 일반 사람들, 이 서민들은 정말 하루 먹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기가 힘든 이런 엄청난 어려움이에요. 영양실조 걸리고 쓰러져 나가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인민의 절대적인 믿음인 조선노동당에 불과합니다. 절대적 믿음이 없다는 뜻이라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아마 이 지금 당이 북한 사람들에게 생활 조건, 먹고 입고 쓰는 그 조건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있는 이 판에, 그리고 이민 위천, 위민 혼신하라고 김정은은 계속 말하고 있지만, 이렇게 밑바닥에 내려가면 밑바닥인 군이나 시당, 군당, 시당, 군, 검찰서, 안전부 이자들이 너무나도 행패를 부리기 때문에 당에 대한 충성은 고사하고 김정은에 대한 충성은 고사하고 분노만 더 계속 쌓여간다는 거죠. 이 분노만 쌓이게 하는 사람들이 김정은이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김정은 당신에게 분노의 화살을 돌리게 하는 사람들이 바로 지방 당정군 간부들, 인민위원회, 군당, 군인민위원회, 군검찰서, 군안전부, 군재판소와 같은 북한 주민들을 감시하고 통제하고 돈을 뜯어가는 이런 사람들이라는 걸 김정은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뭐 알아도 별 수가 없겠죠. 그들도 뭐 밑에 사람들 뭐 예전처럼 공급을 못 해주면 자기들도 살아남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더 악착해 해줬다는 겁니다. 이렇게 절대적인 믿음을 보여주겠냐 하는 겁니다. 오히려 내년에는 오늘 금년에 죽지 못한 걸 후회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런 하소연, 과연 조영원이나 김여정, 김정은은 당신들은 알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걸 알고 있다면 이런 호망된 논소를 내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이 조영원이도 밑바닥 사람들의 이 한탄의 목소리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장마당 사람 참 정말 이걸 써서 보낸 분 참 정말 얼마나 속상했으면, 이 장마당에 장사하는 이 여성들, 자기들의 명절인 10월 16일 어머니절이죠. 마음 편히 쉬지 못하고 명절날이니 물건들이 좀 팔릴 거다. 11월 16일 그래도 어머니절이라고 명절이니까 이번엔 좀 나와서 뭐 속옷이나 뭐 이런 걸 좀 팔리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했지만 안 팔렸다고 합니다. 아침 일찍부터 장마당 주변에 나와 양말과 속옷, 여자들의 귀중품 등 뭐 물건들을 펼쳐놨지만 사는 사람들이 전혀 없었다고 합니다. 9시가 되자 악착스러운 단속대원들이 나와서 물건들을 다 치우라고 소리치고 그 돈을 내지 못한 장사꾼들의 물건을 모두 회수해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오늘은 어머니절인데 이렇게 1년에 한 번인 우리들의 명절, 여성들의 명절인데 이렇게 단속을 하고 이렇게 다 빼앗아 가야 되는가 하고 항의도 했지만 모두 다 쫓아버렸다고 합니다. 이거 9시만 되면 뭐 문을 다 닫는다고 하니까요. 후에 문 열었다가 그리고 오전에는 장마당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주변에다가 가판대처럼 이렇게 펴놓고 팔고 있다. 오후 2시인가 4시에 들어가서 뭐 하다.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시간을 정해놓고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장마당에 사람도 없고 물건 사는 사람도 없고 파는 사람도 별로 몇 명 물건이 없으니까 몇 명 나오잖아. 국경 봉쇄 때문에 이 한북도, 양강도, 자강도 이 지역에는 물건이 나올 수가 없다는 거죠. 또 내륙에서 들어오는 물건도 코로나19 신형 비루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신형 비루스 이것 때문에 통제를 너무 하다 보니까 저 평안남도나 뭐 평성에서 물건도 가져오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게 물건도 없고 값도 오르고 정말 죽지 못해 살아가는 사람들, 거기에 돈은 악착하게 걷어가고 물건을 빼앗고 돈을 못 내면 물건도 빼앗고 시간 됐다고 다 내쫓아버리고 이런 이 밑에 이 관료들, 이 지방당정군 이 관료들 때문에 이 편지를 보내온 이분의 이 글을 보더라도 얼마나 절통하고 정말 원통했으면 이것을 방송으로 내보내달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미 인민들은 당에 이 등을 돌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들을 돌봐주지 않는데 어떻게 당에 대한 믿음이 생겨나겠습니까?